선생님,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랫배가 묵직하게 차오르는 불쾌감을 느끼며 터질 듯한 풍선을 억지로 부여잡고 있는 위태로운 기분으로 앉아 계십니까? 나이가 들면 선격도 자연스레 사라지고 전립선도 말라갈 것이라 생각하셨겠지만 실상은 억눌린 욕구가 출구를 찾지 못해 안에서부터 골마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소변을 잘 보는 법이나 정력을 키우는 법이 아닙니다. 노년의 남성을 위협하는 가장 끔찍한 재앙, 바로 전립선 파열을 막아내고 죽어가는 남성성을 시원하게 해방시켜 제2의 전성기를 여는 비결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선생님의 남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생존 지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이나 암은 걱정하시면서도 정작 파열은 모르십니다. 꽉 막힌 하수도관에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결국 배관이 터져 오물이 쏟아지듯 선생님의 전립선, 내부 혈관과 조직이 고압을 견디다 못해 터져버리는 현상입니다. 이 끔찍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금 선생님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단 10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압력 해소의 법칙을 귀담아 들으신다면 선생님은 수술대 위에 올라 차가운 칼날을 마주하는 공포 없이도 20대 청년처럼 시원하고 힘차게 욕구를 해소하며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간 노년기성 의학을 연구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최민경입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사회적 체면 때문에 혹은 늙어서 주책이라는 비난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사겨왔던 선생님의 뜨거운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댓글창에 나는 당당한 남자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선생님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억압된 욕구가 불러온 참극과 그 속에서 피어난 치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살았는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전설로 불리던 한 거물 투자자의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환자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가명과 약간의 각색을 더해 전해드립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백전불패의 신이라 불리던 이른두 사례 장 회장님은 평생을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하고 통제하며 살아온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산뿐만 아니라 감정 식단, 심지어는 생리 현상까지 통제하려 했고 그 철저한 자기 관리 덕분에 수천억 원의 자산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장 회장님은 수행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제 진료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식은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으며 최고급 맞춤 양복 바지의 사타구니, 부근에는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제 옷자락을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원장님, 제 아랫도리가 터져버린 것 같습니다. 오줌을 누려고 힘을 줬는데 갑자기 펑 하는 느낌이 들더니 피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암입니까? 아니면 이제 영영남자의 기능을 잃고 고자가 되는 겁니까? 그의 눈동자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 바로 남성으로서의 사망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장 회장님은 10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자신의 정력을 사업에만 쏟아붓겠다며 철저한 금욕 생활을 선언했습니다. 전객은 내 생명 에너지이자 자본금이다. 한 방울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 잘못된 신념 하나가 그를 비극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성적 욕구가 생길 때마다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독한 위스키를 마시며 억지로 그 불씨를 끄고 몸 안의 수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욕구를 누른다고 해서 몸의 생리적인 반응까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뇌는 욕망을 부정했지만 그의 전립선은 매일매일 체액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댐의 수문은 닫혀 있는데 상류에서 계속 물이 흘러내려온다면 그 댐이 받는 수압은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 회장님의 전립선은 10년간 배출되지 못한 전객과 전립선액으로 꽉 차 있었고
그 내부는 마치 터지기 일보 직전의 고무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고농축된 체액은 젤리처럼 끈적해져 배출구를 막아버렸고 그 안에서 염증이 발생해 혈관벽을 약화시키고 조직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가 폭락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겹친 어느 날 아침 그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 평소보다 더 강하게 아랫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약해질 대로 약해진 전립선 내부의 미세 혈관들이 높은 복압을 견디지 못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버리며 요도를 통해 붉은 피를 쏟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말하는 전립선 정맥총 파열이자 심각한 우혈성 출혈입니다. 장 회장님은 그것을 암이 터진 것이라 생각하고 공포에 질려 찾아오신 겁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그의 전립선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일반인보다 3배나 비대해져 있었고 내부에는 피고름과 석회화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장 회장님께 차트를 보여드리며 냉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은 돈을 굴리는 데는 천재였지만 몸을 굴리는 데는 부도 직전입니다. 회장님이 그토록 아끼고 모으려고 했던 그 전객이 순환되지 않고 썩어버려 회장님의 혈관을 터뜨리고 장기를 망가뜨린 독극물이 되었습니다. 자본금이 시장에서 돌아야 경제가 살듯이 우리 몸의 체액도 흘러야 삽니다. 움켜쥐고 내보내지 않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스스로를 죽이는 탐욕이자 무지입니다. 장 회장님은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제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이 늙은 나이에 파트너도 없는데 어디 가서 풉니까? 비아그라라도 먹고 억지로 하라는 겁니까? 그러다 복상사라도 하면 어찹니까? 많은 노년 남성분들이 장 회장님과 똑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선격은 남아있는데 해소할 대상은 없고 자위행위는 부끄럽고 죄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조건 참기였지만 그 결과는 참혹한 전립선 파열이었습니다. 저는 장 회장님께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께 단언합니다. 선생님의 성욕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건강의 척도입니다. 문제는 욕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노년의 성생활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사정의 쾌감만을 쫓는 격렬한 행위가 아니라 고인물을 빼내고 압력을 낮추는 치료적 배출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장 회장님께 처방한 것은 수술도 지혈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냉각 배출 요법이라 불리는 노년 남성을 위한 특수자가 치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부터 주식 차트를 보던 그 집요함으로 회장님의 몸을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일주일에 딱 2번 전립선의 압력을 낮추십시오. 처음에는 내가 70 넘어서 자위나 하라는 거냐 며 불같이 화를 내셨던 장 회장님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 설명을 들으신 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뒤 다시 병원을 찾은 장 회장님의 얼굴에는 수천억 원을 벌었을 때보다 더 환한 미소와 여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오줌발이 달라졌습니다. 폭포수라는 게 이런 건 줄 미처 몰랐습니다. 밤에 잠을 푹 자니 머리가 맑아져서 투자 판단도 훨씬 정확해졌습니다. 내 몸 안에 썩은 찌꺼기가 빠져나가니 다시 20살 청년이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길래 피를 쏟던 70대 노인의 전립선을 단기간에 되살렸을까요? 이것은 비싼 기구도 특별한 약물도 필요 없는 오직 선생님의 손과 의지로 하는 과학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병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전립선 파열을 막고 시원하게 선격을 해소하는 시크릿 솔루션을 공개하려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선생님의 몸을 올가매던 족쇄를 풀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일본의 장수연구소와 스웨덴 왕립 의과대학이 밝혀낸 노년기 규칙적 배출이 뇌와 혈관, 그리고 전립선에 미치는 놀라운 치유 효과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증명해 보이며 선생님의 의구심을 완전히 씻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 회장님을 구원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하나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네, 장 회장님의 인생을 바꾼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기전이 담긴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의 마지막 문장에서 약속드린 대로 해외 유수 연구 기관들의 충격적인 결과와 함께 왜 묵혀둔 전객이 회춘의 묘약이 아닌 발암 물질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섬뜩하고도 명쾌한 의학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일주일에 21번이라는 숫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18년 동안이나 32,000명의 남성을 추적 관찰하여 전 세계 의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립선암이라는 사신으로부터 선생님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부적과도 같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을 통해 체액을 배출한 남성은 한 달에 4번에서 7번 배출한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률이 무려 33%나 낮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오차 범위를 넘어선 명백하고 압도적인 과학적 팩트입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많이 할수록 좋다는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고인물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신진대사를 통해 끊임없이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전립선액도 마찬가지로 오래되면 산화되고 활성산소를 내뿜는 독성 물질로 변질됩니다. 배출은 곧 이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씻어내는 가장 확실한 세척 작업인 셈입니다. 제가 장 회장님께 이 데이터를 보여드렸을 때 회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으셨습니다. 아니, 원장님, 나는 전객이 내 뼈와 살을 깎아서 만든 엑기스라고 배웠소. 그 귀한 걸 그렇게 막 버리면 내 기력이 쇠해서 제명에 못 사는 거 아니요. 선생님께서도 아마 장 회장님과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 영양 결핍이 심했던 시절에나 통하던 낡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현대 남성들의 영양 상태는 이미 과잉 수준이며 전객을 만드는 데는 큰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객에는 구연산과 칼슘, 그리고 고농도의 아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이 배출되지 않고 농축되면 마치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초음파 검사에서 하얗게 반짝이며 보이는 전립선 석회화의 정체입니다. 이 돌멩이들이 전립선 내부를 굴러다니며 연약한 점막을 긁어대고 상처를 입힙니다. 상처 난 곳에 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아무는 과정에서 조직이 딱딱해지는 흉터가 남습니다. 이 악순환이 10년, 20년 반복되면 전립선은 돌덩이처럼 변해 기능을 잃게 됩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 결과 또한 이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그들은 50살 이상의 남성들에게 주기적인 배출을 유도했을 때 전립선 내부의 염증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소변 속도가 개선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사정은 단순한 쾌락 행위가 아니라 전립선의 자체 정화 시스템을 가동하는 스위치입니다. 장 회장님을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던 전립선 정맥총 파열도 바로 이 원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내보내야 할 것을 억지로 막고 있으니 내부 압력이 혈관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저는 장 회장님께 이렇게 비유해 드렸습니다. 회장님, 공장에 재고가 쌓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창고를 더 짓는 게 아니라 헐값에라도 물건을 밖으로 빼내야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전립선도 재고, 처리가 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멈추고 파업을 합니다. 그 파업의 결과가 바로 발기부전이고 선교 감퇴이며 벤뇨 장애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깝다는 생각은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비워야 채워진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비워내야 그 자리에 맑고 깨끗한 혈액이 들어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배출은 정신건강, 특히 노년기의 우울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장수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사정 직후 뇌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은 천연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여 불면증을 해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장 회장님이 배출 요법을 시작하신 후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욕구 불만으로 인한 뇌의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는 고혈압과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참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절한 해소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몸을 이완시키고 깊은 숙면을 유도합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는 것. 이 세 가지의 기본이 바로 잘 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생님께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배출은 20대 청년들처럼 격렬하고 무리한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전립선은 이미 노화가 진행되어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도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젊은 시절의 방식대로 무작정 자극만 쫓다가는 오히려 전립선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장 회장님도 처음에 제 처방을 듣고는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셨지만 잘못된 방식, 예를 들어 너무 강한 압박이나 사정 지연 같은 습관은 오히려 요도의 상처를 내거나 역행성 사정을 유발하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 회장님께 전수해드린 것이 바로 냉각 배출 요법과 3단계 이완법입니다. 이 방법은 전립선에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내부에 고인 오래된 체액만을 쥐어짜듯 완벽하게 배출해내는 의료적 테크닉에 가깝습니다. 마치 치약을 짤 때 튜브가 터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끝까지 밀어 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기술을 익히시면 선생님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전립선을 텅 비우는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장 회장님은 이 방법을 배우신 후 첫 번째 시도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평소에 나오던 양의 2배는 나온 것 같습니다. 색깔도 누렇던 게 맑아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치르고 나서 몰려오던 피로감이 전혀 없고 오히려 개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배출이 주는 선물입니다. 피로가 아닌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무장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왜 비워야 하는지 참는 것이 왜 독약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선생님의 손으로 직접 그 기적을 만들어낼 차례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제가 장 회장님께만 은밀하게 전수해드렸던 그 실전 비법을 공개합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선생님의 편안한 마음과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오일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호흡법과 마사지 포인트를 정확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깊은 곳에 스위치를 켜는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평생 겉핥기식 배출에 그치고 전립선의 묵은 때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전립선은 잔뜩 움츠러들어 주인의 따뜻한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공개될 3단계 자가, 치유 매뉴얼은 선생님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메모할 준비를 하시고 방문을 잠그고 조용한 곳에서 오롯이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 곧 선생님의 몸이 기억하고 있던, 그러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쾌감과 건강이 깨어납니다. 자, 이제 방문을 걸어 잠그시고 가장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부끄러운 짓도 아닙니다. 이것은 장 회장님의 터져버린 혈관을 지혈하고 죽어가던 전립선을 살려낸 철저하게 의학적으로 설계된 자가 물리 치료이자 생명 연장 시술입니다. 준비물은 딱 2가지 선생님의 편안한 마음과 수용성 윤활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이나 비누 혹은 바디로션을 대충 바르고 시작하시는데 이는 얇아진 노년의 성기 피부를 벗겨지게 하고 요도염을 일으키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약국에서 파는 젤이나 덱에 있는 식용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을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예열이 아닌 이완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장 회장님께서는 성격이 급하셔서 처음에는 차가운 욕실에서 서서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추운 곳에서는 몸이 움츠러들고 전립선 근육도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직후 온기가 남아있는 침실이나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십시오. 허리에 쿠션을 받치고 다리를 약간 벌려 골반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야 합니다. 마치 가장 편안한 자세로 텔레비전을 볼 때처럼 온몸에 힘을 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준비한 오일을 손바닥에 넉넉하게 부어 천과 비슷해지도록 비벼주십시오. 차가운 젤이 갑자기 닿으면 놀란 근육이 수축하여 배출 통로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여기가 바로 장 회장님이 무릎을 탁 치셨던 핵심 스위치를 찾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습관적으로 성기 자체만 위아래로 강하게 자극하려 합니다. 하지만 전립선은 성기가 아니라 몸 안쪽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장기입니다. 겉만 흔드는 것은 전립선 내부의 묵은 체액을 짜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스위치는 바로 회음부, 즉 고환과 항문 사이의 평평한 부위에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고환 아래쪽과 항문 사이의 근육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곳이 바로 전립선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외부의 버튼이자 급소입니다. 오일을 바른 손가락 3개로 이 회음부 부위를 지그시 누르며 원을 그려 마사지 하십시오. 성기를 직접 자극하기 전에 이 회음부를 먼저 3분 이상 부드럽게 풀어주셔야 합니다. 마치 꽉 막힌 병의 뚜껑을 열기 전에 병목을 두드려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곳을 마사지하면 전립선 주변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딱딱했던 조직이 말랑해집니다. 장 회장님은 이 과정만으로도 아랫배가 훈훈해지며 꽉 막힌 게 풀리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저속 주행과 복식 호흡을 결합한 본격적인 배출 유도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강하고 빠르게 몰아붙이면 혈압이 급상승하여 뇌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자극을 시작하십시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을 다물고 숨을 참는 발살바 효과를 피하는 것입니다. 사정감이 몰려올 때 숨을 헙하고 참으며 온몸에 힘을 주는 습관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전립선 내부 압력이 최고조에 달하며 혈관이 터지는 파열이 일어납니다. 자극을 주는 동안에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하고 길게 내뱉으십시오. 숨을 내뱉을 때 우리 몸의 괄약근이 이완되면서 배출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장 회장님께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참지 말고 내뱉으라는 호흡법이었습니다. 회장님 쾌감을 느끼는 순간 입을 벌리고 하 소리를 내며 숨을 토해내십시오. 그래야 압력이 뇌나 혈관이 아닌 밖으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호흡법을 지키면 사정의 강도는 조금 약해질 수 있어도 배출량은 훨씬 늘어납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 이것이 바로 전립선 파열을 막는 냉각 마무리의 비밀입니다. 모든 배출이 끝난 후 대부분은 휴지로 대충 닦고 바로 잠자리에 드실 겁니다. 하지만 장 회장님처럼 혈관이 약한 분들은 사정 직후 전립선이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대로 두면 팽창된 혈관이 가라앉지 않아 잔여 통증이나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시원한 물수건을 회음부에 1분간 대주십시오. 운동선수가 경기를 마친 후 얼음찜질을 하여 근육의 열을 식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간단한 냉각 과정이 확장되었던 전립선 혈관을 수축시켜 제자리로 돌려놓고 염증이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천연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이 4단계 프로세스, 즉 이완 회음부, 마사지 호흡, 배출 냉각, 마무리를 일주일에 딱 2번, 예를 들어 수요일과 일요일을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수행하십시오. 장 회장님은 이 루틴을 지키신 지 1달 만에 출혈이 완전히 멈춘 것은 물론 평생 그를 괴롭혔던 잔뇨감과 야간뇨에서 기적처럼 해방되셨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내가 수천억을 벌 때도 몰랐던 걸 잃으니 넘어서야 깨달았소. 비워야 산다는 게 불경에만 있는 말이 아니더구만. 어젯밤에는 소병이 앞에 섰는데 마치 소방호수처럼 콸콸 쏟아져서 내가 다 놀랐소. 이것이 바로 과학적 배출이 가져다주는 인체의 신비이자 회복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출만 잘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비워낸 공장에 다시 좋은 원료를 채워 넣어야 기계가 녹슬지 않고 오래갑니다. 많은 분들이 정력에 좋다며 장어나 복분자를 찾으시지만 전립선 파열을 막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진짜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마트에서 단돈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 흔한 채소가 전립선암 세포를 굶겨 죽이고 비대해진 조직을 줄여주는 최고의 항암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음 마지막 사부에서는 장 회장님의 식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전립선 회춘을 위한 3대 슈퍼푸드와 그 구체적인 섭취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음식을 어떻게 조리해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무려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냥 씹어 먹어서는 아무 효과가 없고 제가 알려드리는 특수 조리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전립선 건강을 평생 지켜줄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1분 골반 근육 강화 운동까지 모두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선생님은 이미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이 강력한 무기들을 장착하시고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완주하셔서 건강한 남성으로서의 제2의 인생을 맞이하십시오. 그럼 당신의 식탁과 침실을 혁명적으로 바꿀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대장정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선생님의 전립선 공장은 깨끗하게 비워졌고 재가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장 회장님의 텅 빈 창고를 최고급 에너지로 채워 흐물흐물하던 전립선 조직을 강철처럼 단단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 1등 공신들입니다. 첫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빨간 보석이라 불리는 토마토입니다. 너무 흔해서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그 효능까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있어 현존하는 식물 영양소 중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 회장님도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비싼 유기농 토마토를 사서 매일 아침 생으로 갈아 드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회장님 지금까지 돈만 쓰고 효과는 10%도 못 보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더군요. 토마토를 생으로 먹으면 체내 흡수율은 겨우 10%에 불과합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즉 기름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열에 강합니다. 반드시 올리브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에 볶거나 익혀서 드셔야만 세포벽이 깨지면서 라이코펜이 쏟아져 나와 우리 몸의 90% 이상 흡수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설탕 뿌린 생토마토 대신 올리브유에 볶은 따뜻한 토마토 스크램블을 드십시오. 두 번째 음식은 천연 항암제라 불리는 브로콜리입니다. 여기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기적의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암세포를 자살하게 만듭니다. 특히 만성염증으로 인해 비대해진 전립선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소변기를 넓혀주는 천연 확장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브로콜리 역시 조리법이 생명입니다. 물에 넣고 펄펄 끓이면 영양소가 다 파괴됩니다. 찜기에 넣고 딱 3분에서 5분 사이로 살짝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때 초장이 아닌 겨자 소스에 찍어 드셔보십시오. 겨자의 매운 성분이 브로콜리의 항감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음식은 바다의 우유, 굴입니다. 서양의 카사노바가 즐겨 먹었다지요. 굴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하고 전립선에게 주성분이 되는 아연이 지구상 모든 식품을 통틀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전립선에 염증이 잘 생기고 전객의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장 회장님께서는 이 3가지를 식단에 추가하신 뒤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일어날 때 텐트를 친다는 게 뭔지 이 나이에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변 줄기에 힘이 생겨서 병이 청소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는 즐거움을 넘어 내 몸을 살리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자, 식단까지 챙기셨다면 이제 활용점정을 찍을 시간입니다.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혹은 잠들기 직전에 할 수 있는 1분 괄약근 펌핑 운동입니다. 배출도 중요하지만 소변이 새지 않도록 꽉 잠가주는 수도꼭지의 고무 패킹도 튼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골반 근육이 늘어져서 기침만 해도 소변이 찔끔거리는 요실금이 생기기 쉽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뚝 끊을 때 쓰는 그 근육, 즉 항문과 요도 괄약근에 힘을 줍니다. 엉덩이 근육만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몸 안쪽의 빨대를 위로 당겨 올린다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그 상태로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세며 5초간 꽉 조였다가 힘을 툭 뺍니다. 이 동작을 한 번에 10번씩 하루에 딱 3번만 반복해 주십시오. 장 회장님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나 차 안에서도 수시로 이 운동을 하셨습니다. 남들 모르게 속으로만 힘을 주면 되니까 정말 편하더군요. 덕분에 이제는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도 화장실까지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운동은 전립선 주변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발기력을 강화하는 데도 최고의 비법입니다. 비아그라 같은 약물은 혈관을 강제로 확장시키지만 이 운동은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 2회 냉각 배출, 3대 슈퍼푸드 섭취, 괄약근 펌핑 운동, 이 3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선생님의 남은 인생은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 있어 하체의 건강은 자존심이자 삶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썩어가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싱싱하게 되살리시겠습니까? 선생님은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중년일 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당장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내 몸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여 한 달 뒤, 1년 뒤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건강한 미래를 선물할 것입니다. 장 회장님은 이제 1년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실 때마다 제 진료실에 2손 가득 제철 과일을 사들고 오시며 호탕하게 웃으십니다. 최 원장,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요즘은 사는 맛이 나.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이제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화면 건너편에 계신 선생님이 될 차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조언이 선생님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선생님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되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다시 태어난다 라고 선생님의 결심을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한마디가 수많은 남성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립선 비대증 약을 끊게 만든 자연치유 마사지법에 대해 더욱 충격적이고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억지로 참지 마시고 시원하게 비우시며 매일 아침 상쾌하고 가벼운 몸으로 눈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